지금 이제 지지율을 출렁이게 만드는 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 검경 수사, 뭐 공수처 개혁 이런 사법 개혁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한 단계 올라갔어요. 검찰 제국이래요. 검찰 제국. 네. 제국의 아이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검찰 독립국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바티칸입니까, 바티칸? 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그래도 뭐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재밌게 보죠. 네. 네. 말씀해 보십시오. 뭘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그게 뭐 하는 건지 그런 말을 하는 후보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네. 그러니까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제도 없이 그냥 해야죠, 돼야죠. 네. 근데 해야죠, 돼야죠까지는. 네. 그 해명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론적인 걸 얘기한 거다. 원래 시간 지나면은 이전 정권에서 썼던 비리나 부정부패 이런 게 그 정권에서 밝혀지지 않고 다음 정권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야죠, 돼야죠만 있으면은 이제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근데 이 얘기도 또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이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정권에서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한 인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야당 대선 후보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 그거는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어쨌든 내부인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정치적인 노림수가 뭐 전혀 없냐 하면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집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좀 결집세가 이제 좀 이렇게 완화되는 것 같은 흐름이 보이지만 요즘 여론조사라는 걸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이번 한 주 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끝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추세를 더 보긴 봐야 된다. 네, 근데 적폐수사 얘기를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판단이 맞다고 보는데 빨리 어떻게 정리했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랑 크게 입장 다르지 않고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제국을 설립하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뭐 그 검찰 독립이랑 적폐 수사는 뭐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런 생각이거나 아니면은 들어와 어그로 일로 오면 돼 이렇게 어그로를 확 끄는데요. 김대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프레임으로 와라. 검찰 프레임으로 추용 가자. 갈등으로 가자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김대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게 제가 뭐 명확하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는 건 고의 발언인 건지 실언이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실언. 인터뷰에 동영상 올려온 거 보면 대통령이 검사를 건드린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굉장히 원하던 사람들은 이거 봐라 검사들의 인식이 이런 거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또 소스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보면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프레임으로 끌어 들어오는 측면이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쨌든 불안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이라서 수사밖에 모른다. 뭐 이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수사밖에 모른다면 차라리 나은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해명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거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 근데 해야죠 돼야죠라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돼서 나는 관여 안 합니다 이렇게 한들 그거는 마치 예약 타이머를 걸어놓은 것 같은 그 말을 왜 던졌냐는 거죠. 그게 실언이라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딸리는 거고 고의라면 또 굉장히 영악한 것이다. 그렇게 던져놓고 한 번 던진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습 기자회견하고 빠져나가도 수사할 거다. 이건 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심판 여론을 결집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의심이 그래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좀 묘하게 된 것은 이번에 한동훈 검사 이니셜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뭐 본인이 A 검사라고 했겠어요? 한동훈이라고 했겠지. 한동훈 검사는 이렇게 되면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사표를 써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어떻게 배견할 수 있겠어요? 통상적인 검찰의 관례대로 보면 그날 인터뷰 나온 날 사표 쓰는 게 맞죠. 맞아요. 나 같으면 사표 썼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농담으로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수사를 막 해요.
그리고 그 공로로 검찰총장까지 갑니다. 그 검찰총장이 됐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배우자를 막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또 환호를 하기 시작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래서 뭐 한동훈 제가 부득이하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방송을 보고 한동훈이라는 이 화근을 잘라버려야겠다 하면서 근데 한동훈이라는 화근을 잘라버리는 방법이 뭐냐? 욕하는 거냐? 아니죠. 칭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의도를 떠나서 한동훈의 검사로서의 진로는 이번에 거의 막혔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묘한 거는 저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권이나 이쪽을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이미 정치 보복 프레임이 깔려 있었고 봐라.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때 이미 적폐수사를 공언했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건드렸지만 보복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버리는. 근데 근본적인 지점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총장실 얘기했던 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검찰이 독립해야 된다. 대통령이 막 수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막 수사지휘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윤의 지론이잖아요. 근데 윤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검찰이 되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윤이 총장 시절에 자신이 했던 주장을 그러니까 부인하는 그 자체로 뭐 이런 이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한겨레 가서 인터뷰해보세요.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지. 어쩐지 우리랑 CBS만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를 안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 말리니까 자꾸 상대가 원하는 얘기 해주니까. 아니 그 윤석열 후보 이번에 검찰 공약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시절에 내놨던 검찰개혁안이 많은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권력을 법무부 장관이 다 마저 끌어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낸 공약은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력을 검찰총장이 다 갖고 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만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안이 또 나와야 됩니다. 검찰총장으로 권력이 법무부 장관에서 옮겨온다면 검찰 내부를 좀 분산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안으로 내놨던 것이 수사 기소 분리 이런 것보다는 수사를 차라리 나누자. 그래서 특수수사청을 만들자. 마약수사청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방안은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의심하는 거는 그때는 수사 기소 분리론에 대항하는 대안 프레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분권론을 끄집어 왔을 뿐 이번에는 그걸 관찰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윤석열 후보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검찰총장의 권력을 더 키운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후보라면 검찰총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겠다. 이 정도 공약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비검찰 출신이 검찰총장을 해야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이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 폐지는 유의미하나 근데 검찰 출신, 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면 민정수석실이고 뭐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돼요. 네. 동훈이냐?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한다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이렉트로 장악할 수 있는 카톡 안 봐? 다이렉트로 장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라면 다른 사람은 그 공약 안 해도 돼요. 근데 윤석열이라면 본인이 대통령 되면 검찰총장은 비검찰 출신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곁다리 얘기인데 예산 독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행정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 확실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가져가게 되면 국회에서 가져오라는 자료를 다 갖다 둬야 됩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이제부터 국회 통제를 받게 되는 거다. 검찰 제국 아니다. 근데 다 떠나서 제가 누가 나와가지고 저희는 국회의원의 부하가 아닙니다. 제가 또 차근차근 썼어요. 네.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한 이제 잘 팔린다. 한 10세 이상 찍었습니까? 10세요? 네. 아니 욕하는 거예요. 네. 8세? 조금 있으면 18세 찍겠네. 1세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가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정권에서 한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류의 정치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편협하고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정치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라는
이상한 후보가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잘못됐는데 그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다 그럼 부정되어야 되는 거냐. 이 제도가 다 맞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은 걸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개념은 다시 그러면 이 문재인 검찰개혁 이전으로 다 돌려놓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 시대가 오잖아요. 또 검찰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검찰개혁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문재인 시대의 검찰개혁을 되살리자고 하겠죠. 그러면 문재인 시대 검찰개혁을 되살려갖고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다시 윤석열의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또 하겠죠. 계속 뭡니까 그러면? 그러고 도는 인생은 회전목마입니까? 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결국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계속 검사들이 대통령 되는 그렇죠. 거. 검사들은 한동훈 민주당 되고 그다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또 검사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검사들은 99만 원 세트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네, 어쨌든 뭐 이 얘기는 지금 해야 될 세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기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사진 한 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윤석열차를 타고 가다가 구두를 신고 앞에 좌석에 다리를 쭉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같이 있던 기자 출신인 이상일 전 의원이 올려서 큰 논란이 되고 윤 후보가 유감을 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발 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일 의원이 사고 칠 줄 알았어요. 네? 그분이 사실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국회의원도 하시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종편 패널도 많이 하셨죠. 예. 종편 패널을 하실 때 저랑 같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 프레임이라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예, 저는 그 원한을 잊지 않습니다. 반성하세요. 원한을 잊지 않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네. 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랑 사진 올린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원한이 거야? 있다라는 거 일단. 근데 이상일 전 의원이 사진을 올린 것도 잘못했죠. 네. 그 정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후보하고 지근거리에서 상의하는 사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했어야지 발을.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뭐 거기다 뭘 합성을 하든지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아이패드 이런 걸 이렇게 좀 달아놓든지. 예,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합성이 아닌가? 구두가. 네. 근데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참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한국갤럽 호감도 조사를 지난주 금요일 걸 보니까 2030 지지율은 꽤 올랐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근데 호감도는 아직도 낮아요. 2030에서. 예,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식견 부족 이미지, 두 번째가 고압적 이미지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쩍벌과 다리쭉. 예. 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좀 이거 후보님 뭐 좀 안 하시죠?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 거고. 바로 옆에 김병민 대변인이 있는데 후보님 이렇게 다리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도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곁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직원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면 또 윤석열 후보 주변에 떡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맞비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좀 더 약간 여리여리합니다, 다들. 점잖고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후보님 지금 발 내려 이런 거 못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했을 수도 있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왜? 뭐? 그건 김종인 아니야, 김종인. 뭐가? 뭐 문제 있어? 자, 이재명 후보는 이 얘기부터 하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 이 평가가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알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된 논란도 많고 뭐 이렇게 와글와글한데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부인 뭐 논란 이제 약간 좀 이제 꺾이는 분위기긴 한데 그 이슈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 자체가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보이죠, 네. 보여요? 보고 계십니까? 뭘 봤습니까? 네? 뭘 보고 계십니까? 자주 뭘 얘기하시고 자주 이제 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안 보인다는 평가는 이제 보이는데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결국.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여러모로 지금까지 뭐 공약도 많이 하고 뭐 주장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기억이 안 남는다. 네. 다 안 하겠다고 한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 안 한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한 거는 탈모 정도인데,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게. 또 공약집에 빠졌어요. 네. 그것도 빠져 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의문이니까 안 보인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저는 계속 의문인 게 이재명 후보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칼을 딱 뽑아요.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냐? 예를 들면은
대장동 특검을 하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뭐 싫다고 했든지 뭐 싫다고 했는지도 그것도 애매하지만 국민의힘이 싫다고 했든지 누구의 방해를 못하는 거든지 칼을 뺐으면은 할 때까지 막 이렇게 휘두르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나? 뭐 그래?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추경 편성을 하는데 뭐 35조를 해야 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 만나가지고 차기 정부에서 마련하도록 합의를 해보자. 뭐 윤석열 후보 안 오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안 오면 올 때까지 또 휘둘러야지. 안 오면 그래? 뭐 좀 집어넣고 모든 게 다 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또 그다음에 뭐 저 방역에 대해서 이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3차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24시까지 연장을 해주자. 칼 또 빼가지고 연장 안 해준다고 하면은 또 될 때까지 뭐 이렇게 막 해야지. 네, 안 해준다. 안 해주나? 그리고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가 없었어요. 모르겠다. 지금. 색깔이 없었다. 네. 김은세 평론가는. 그래서 지금 또 심각한 현상이 선거 때는 후보가 태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허허허 지금 계기 일식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계기 일식이 달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요. 네, 달제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적폐 수사 발언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청와대 분노 이런 걸로 가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저도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긴 하나 역대 대통령 사례 중에 여권 대선 후보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은 건 처음입니다. 네, 더 높아요. 더 높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 이렇게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유 후보님 내 지지율에 유 후보님 지지율 걸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 대통령을 극복하고 능가하는 비전을 보여줘야 될 시기에 대통령한테 의지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저는 이재명 후보도 찬스를 요번에 찬스였던 걸 놓친 거는 청와대에서 과잉 대응하는 부분들 굳이 분노를 표시할 필요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까지 꺼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권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도 좀 진정하시라 이런 메시지를 내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극복 능가하는 그런 지도자상을 또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대통령 엉덩이 뒤에 숨어서 내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근데 이제 지금 김은세 평론가 말한 대목이 되려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문재인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 초중반이 나오고 이 후보는 이제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후보가 차라리 저 지지율을 가져오는 게 결집을 시키는 게 더 낫겠다라는 지금 캠페인 전략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 민주당에서 그 적폐수사 발언에서 뭐 노무현 수사까지 거론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게 이른바 민주진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트라우마나 혹은 이제 어떤 심급의 정서 이런 거와 이제 맞닿아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그리고 자기는 국민통합 경제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맞대비를 시켜보겠다라는 건데 이 전략이 막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잠깐 갔다 오는 거죠. 네, 잠깐 갔다 오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저희가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김민하 평론가나 제가 했던 내용은 주장하고 있긴 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이제 연정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을 꺼내고 있긴 합니다. 어제 명동에서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왜 지지율이 박스권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지지층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이재명 팬덤이 있어가지고 꽉 뭉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 후보인 거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의혹도 있고 하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근데 이재명 후보로 못 낼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라 내가 뭘 했어. 이렇게 지지자들이 거봐라 이낙연으로 했어야 됐잖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중도 공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중도 공략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놓치니까 또 지지층이 거봐라 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고맙게도 윤석열 후보가 적폐수사 발언을 했잖아요. 여기서 문재인의 킬러 본능, 문재인 대통령의 킬러 본능. 이거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지지층에서 흔들리는 거를 이 카드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이런 걸 이게 계산해 갖고 했다라기보다는 나름의 이제 이유와 진심이 있었겠지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카드로 지지층이 흔들리는 건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결집을 쫙 하는 그림이 된 거잖아요. 그 쫙 했으면은
이게 그런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말 내내 이거 얘기를 했어요. 네. 뭡니까? 뭐 정치 보복, 그다음에 복합 정치. 네, 복합 정치, 복수를 꿈꾸는 이런 건 안 되고 무슨 뭐 이런 궁예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건 안 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게 결국은 지지층을 꽉 붙잡는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화되면은 똑같이 중도 공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찾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명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통합 정부, 네. 통합 내막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만의 집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재명만의 집권이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만의 집권도 아니다.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윤석열 후보가 검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검찰 제국을 자꾸 만든다고 하니까 검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검찰 얘기로 대선 끝까지 가면 지지층은 그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근데 대선의 핵심 메시지가 그래서 검찰 개혁하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도층에서 짜증낼 겁니다. 갇힌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 이슈는 단기간에 해야 될 말 하고 끝내고 이재명 후보가 원래 해야 되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시작은 뭐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재명 후보 특징 어제 시작한 얘기를 이게 좀 집중력 있게 한 주 내내 끌고 가느냐 예, 자꾸 칼을 뺐다가 집어넣었다 하니까 이번에는 뺐으면은 끝까지 휘둘러야 된다. 국민통합 뭐 예를 들면 공동정부 뭐 이런 걸로 이제 끝까지 그리고 남을 자꾸 골탕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심상정의 그 뭡니까 살찐고양이법을 뭐 시진핑 미소법이라고 그러고 그게 뭡니까? 자 김세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술을 놓는데 잘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 그 TV 토론할 때도 비례위성정당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심상정 후보님. 그러니까 심상정이 저 말고 이거 윤석열인데 저 말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공격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살찐 고양이법은 시진핑 미소법의 삼성 방해법? 예, 갑자기 친삼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진보의 금기를 깬다. 그 표현을 여기서 썼던 거거든요. 진보의 금기를 깨겠습니다. 했더니 진보의 금기를 깨겠습니다. 했는데 완전 반대의 내용. 그러니까 토목건설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 불쾌한 거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토목건설이라는 것도 불쾌하거니와 그럼 정의당은 토목건설을 다 반대했었던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면적 토목건설 반대론자로 낙인 찍히는 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단일화라든지 연대의 가능성이 보인다 싶을 때는 위성정당 방지법 얘기했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바로 쳐버리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그 득표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나마 업혀가는 게 지지율 상승이 되는 것이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미지가 상반된 게 있어요. 예, 특히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남은 선거 운동 기간이 22일입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21일인가? 근데 이 마지막 그 선거 운동 기간 중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돌입했으니까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런 질문이 단골로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정해진 답이 있어요. 단일화랑 실수이다.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 문제집에 써 있어요? 네, 아니 뭐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화랑 실수. 김세희 평론가는? 저는 네거티브 한 값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 지금 이제 불법 의전 관련 논란이 제보자가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수위를 넘어갔어요. 내용이 뭐냐면 김혜경 씨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배모 씨 중간에서 계속 지시했던 배모 씨가 뭐 통화 중에 사모님 얘기를 했고 그리고 관용차로 서울대병원에 김혜경 씨가 타고 간 적이 있다거나 이런 정황들이 추가로 제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대장동 의혹보다 직관적인 데가 있어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네,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저는 좀 잠복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부분에서 배우자 계좌를 공개한답시고 했는데 그 이후 기간에 더 주가 조작이 활발했던 그 기간에 다른 계좌로 다른 통장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허위 이력 문제도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소환을 해야 되는데 불응을 한 상태고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전 민주당이 왜 자꾸 무속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는데 무속이 아니라 그 중심에 다른 의혹이 있어요. 핵심에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뭐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봐주기 분리 기소 의혹 그리고 이제 원래 제기됐었던 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이거는 저는 다른 의혹보다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윤석열 후보였을 때 강직한 이미지를 그 지지층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좀 세게 할지언정 쉽게 봐주지는 않는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지지층은. 근데 봐주기 수사 의혹은 과잉 수사 의혹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데 진폭이 클 것이냐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22일 남은 시점에서는 좀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미 이런 이슈들이 그 내용은 새롭고 내용은 충격적인데 평론가들이 볼 때 아 이런 것까지 있어 충격적인데 주제가 분류가 카테고리가 익숙한 카테고리가 돼버렸어요. 이제 도이치모터스 아 저거 그 김건희 그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탐부터건 아 그거 무속 그 얘기 아니야 스님 나오는 거 이렇게 이미 돼버려가지고 이미 가랑비에 다 젖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을 쏟아 부어도 네. 좀 축축하긴 한데 이게 가랑비에 이미 젖은 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게 막 엄청난 파급력이 될까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게 각 후보에게 뭐 다행일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은 네거티브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갖고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하지만 또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할 건데. 그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대응 과정에서 이제 좀 실수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것이 또 치명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마켓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하니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